지금 이거 몰라서 매출이 반토막 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상위 노출이 안 되던 제품인데 갑자기 매출이 2배 이상 뛰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네이버 업데이트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정보의 격차가 스마트 스토어의 존폐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갑자기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위 노출이 어려운 제품이라 잘 안 팔리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막 올라가더라, 꾸준히 팔리더라,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내려가는 원인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변화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 바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가 의도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캐치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조금만 투자해서 영상 재밌게 보시고 각자의 사업체에 잘 적용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근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광고의 위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 광고를 하다 보면은 이 위쪽에 광고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쪽에 이렇게 광고라고 하나가 있는데 원래 여기 오른쪽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위치가 이렇게 조금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에서도 그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PC에서는 지금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마다 새로운 블록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PC, 모바일 할 거 없이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꽃게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쇼핑 탭이 있거든요. 쇼핑 탭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 주문하면 좋은 상품 해서 이 장보기 서비스가 밑에 나옵니다. 이 신선식품을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택배로 받아다가 그동안 먹었지만 네이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신선식품들 장보기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마트, 홈플러스, SSG, 동네 시장 이런 데서 당일 배송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선식품 내가 꽃게 검색해서 살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트래픽이 빠지면서 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쇼핑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쇼핑 라이브도 눌러보면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동안 했던 쇼핑 라이브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 라이브에서도 트래픽을 유도해서 상품을 구매하게끔 이런 블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만약에 골프백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요, 내돈내산 리뷰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프백, 경량 골프백 이렇게 키워드 추천이 옆에 나오고 여기에 맞춰서 리뷰 순서대로 좋은 리뷰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내돈내산 리뷰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리뷰 마케팅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리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키워드들 아주 잘 다뤄야 된다. 근데 네이버가 그걸 좀 의식을 하고 있는지 웬만하면은 조금 브랜드 제품들 위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키워드를 추천해주는 거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우리 네이버에서 키워드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자동 완성어. 자동 완성 키워드 뭔지 아시죠?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밑에 바에 뜨는 거, 검색 바에. 그리고 이거 자동 완성어 말고 연관 검색어라고 있었어요. 연관 검색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이제 꽃게를 검색하면은 작은 게 아니면 손질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건데, 이거 외에도 지금 함께 찾는 쇼핑 키워드가 나왔어요. 연관 키워드를 또 조작을 할 수 있었던 거 아시나요? 그것 때문에 연관 키워드가 밑에 있다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 이 쇼핑 키워드라는 게 생겨나면서 함께 찾는 쇼핑 키워드라고 해서 키워드를 알려줍니다. 살아있는 꽃게, 금냉 꽃게, 서해안 꽃게, 연평도 꽃게, 냉동 꽃게, 절단 꽃게. PC에서는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모바일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바일에서만 이렇게 탭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은 이 탭에 맞춰서 이 쇼핑 순위가 다시 리스팅 되면서 우리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꽃게를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쇼핑 탭 밑에 살아있는 꽃게가 있길래 이걸 눌렀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에다가 넣은 상품들이 위주로
위주로 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거를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키워드를 내가 상품명에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매출에 도움이 되겠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는 그냥 꽃게라는 키워드에서 계속 잘 팔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매출이 조금 빠지고 방문자 수가 빠지고 있더라.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트래픽을 빼앗기고 있구나. 왜냐면은 이전에는 꽃게 검색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살아있고 서해안이고 절단이 되어 있는 뭐 이런 꽃게를 한 번에 다 잡아가지고 내가 옵션에다 다 넣을 수 있었는데 네이버가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각각에 맞춰가지고 서로 다른 스토어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추천 트렌드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는 추천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도입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AI템즈라고 뭐 이름도 어렵고 뭐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개인화 상품 추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I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퍼매트리스를 검색을 했는데 무슨 이제 첫 번째로 평상이 나오더라고요. 평상이라는 걸 제가 이제 본 적도 없고 검색을 한 적도 없는데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호명이 있는 그 브랜드명이 나올 수도 있고 프레임이나 아니면 차렵 이불, 철제 수납장 이런 식으로 요즘의 트렌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토퍼를 검색을 했잖아요. 토퍼를 검색했는데 철제 수납장이 나오니까 차렵 이불이 나오니까 사실 뭐 평상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철제 수납장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차렵 이불 정도는 좀 봐줄만 하긴 한데 조금은 정확도가 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네 번째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AI다. 나머지는 우리가 좀 변화에 이미 적응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넣으시면 되고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AI는 조금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이 아까 AI를 AI템즈라고 했는데 뭐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AI 뭐 그리고 아이템 뭐 이렇게 조금 합성어 같기는 한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네이버는 왜 자꾸 AI를 도입하려고 하는가, 도입을 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가, 우리가 네이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힌트들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등록된 쇼핑의 상품 개수가 5억여 개래요.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매일 400만여 개가 등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기 상품만 잘 노출되는 경향이 있대요. 로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하고 싶지 않고 전국에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전국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400만 개가 올라오지만 상위에 노출된 10개 제품 안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의 AI 시스템은 이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향 적용 요소와 매칭을 해서 더 다양한 상품인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대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인지도가 없는 신규 상품일지라도 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해서 인기 상품과 동일하게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신규로 등록한 판매자의 상품들도 골고루 노출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가 AI를 활용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노출 순위 떨어지고 매출 떨어진다 이렇게 욕만 하지 마시고 네이버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면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적으로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AI가 완전히 핫해요. 특히 용어로 따지면은 이 네이버 쇼핑의 포유라는 서비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포유도 결국 이 블록이에요. 이걸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블록인데 결국에 방금 전에 봤던 AI템즈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AI를 써가지고 내가 본 상품하고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예시인데 오늘 클릭한 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며칠 전 클릭한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클릭한 땡땡하고 함께 보는 제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장바구니에 담으면은 이 담은 토퍼와 함께 쓰면 좋은 것도 같이 추천을 해주고 이쪽에 보면은 연관된 브랜드들하고도 같이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 포유라는 그 블록이 있어가지고 쇼핑 탭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별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이거 네이버 쇼핑인데 하고 눌렀잖아요. 그럼 네이버 쇼핑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 포유라고 해가지고 모양새가 똑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왜 자꾸 똑같은 상품을 계속 추천해주지? 이게 포유 시스템이 네이버 쇼핑 탭
보다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내가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 그리고 찜했던 상품, 그리고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상품들은 이렇게 배지 같은 걸 줍니다. 찜한 상품, 장바구니 이렇게 배지를 줘가지고 여기 안에 또 노출을 시켜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다음 날에 또 토퍼 매트리스를 검색해 보면은 제일 상단에 뜨는 게 뭐예요? 어제 장바구니 담았던 제품이 최상단에 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네이버 쇼핑 포유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탭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내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려서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네이버가 AI를 활용하는 이유는 중소상공인의 제품들, 덜 인기가 많은 제품,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많은 제품들은 알아서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덜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네이버 쇼핑 포유라는 걸 만들었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의 네이버 쇼핑 탭보다 상단에다가 위치해서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존 쇼핑에서 클릭수나 구매 건수, 리뷰수로 인해서 원래 상위 노출되던 로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 상위 노출 트래픽 같은 어떤 불법 프로그램들, 좀 그런 것들, 편법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품 순위를 올렸던 것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제품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검색한 키워드랑 다른 주제들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을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닭가슴살 브랜드들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쇼핑 탭에서 충분히 할 거고, 이 네이버 쇼핑 포유에서는 홈트, 다이어트 이쪽에 관련돼서 상품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의 상품을 추천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정리하자면은 검색 결과 노출 순위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트래픽이 빠지면서 내가 순위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원래 한 100만큼, 1000만큼, 10,000만큼 들어왔던 검색량에서 이제는 트래픽이 계속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위 노출에서 순위를 잡더라도 매출이 이전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상단에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스토어가 후발주자 스토어고, 또 상품이 아직은 리뷰가 많지 않아서 순위가 낮더라도 내가 모르는 곳에서 유입이 계속 될 수 있어서 매출이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뉴스 기사 보면은 이거 상세 페이지에서도 뭐 포유를 넣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 확장이 되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후에 괜찮으면은 연내에 뭐 정식 출시 예정이다 라고까지는 1월 말 기사에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화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상세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하단에 같이 둘러볼 만한 다양한 스토어 상품 추천해가지고 다른 스토어에 있는 뭐 아디다스 운동화도 추천해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브랜드 거, 다른 모델을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스토어를 추천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 스토어에 들어와서 내 상세 페이지 보면은 아니다 싶으면은 내 스토어에 있는 다른 상품을 봐도 되는 건데, 아예 이제 나랑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제3자의 스토어를 추천을 해준다? 그러면 트래픽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광고적인 측면에서는 좋긴 하겠지만 그 일반적인 셀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지 않을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매출이 떨어지는 거의 전부는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들 검색량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유입량이 계속 줄어든다면은 여러 가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AI의 도입이나 아니면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한 변화들 때문에 트래픽이 계속 다른 데로 분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쇼핑 순위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내가 1등을 잡으면은요, 검색량이 만약에 3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만 명 중에서 거의 대다수는 이 1번 제품을 한 번씩 다 눌러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씩 다 누르는 게 아니라 이 1번의 제품으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 중간중간에 트래픽이 셉니다. 다른 제품으로 뭐 2번 제품, 3번 제품, 뭐 14번 제품으로도 한번 갔다가 왔다가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노출되는 형태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심해지고
바뀌고 연내 뭐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바뀌고 검색 결과에서도 바뀌고 키워드 추천을 또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나는 그냥 꽃게라는 키워드 하나로 팔았는데 앞으로 무슨 서해안 꽃게니 무슨 뭐 살아있는 꽃게니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파이가 자꾸 세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뉴스 기사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네이버에서 AI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 상위 노출 기회가 적은 신생 판매자 그리고 비인기 상품들 골고루 노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이런 사용자 취향 관련해서 만든 블록은 클릭률이 2배 이상 거래액이 4배 이상 늘어난 효과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메일챔프 같은 거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사몰에서 이미 페이지 뷰를 보면은 이 페이지에서 얼마나 체류하고 있고 장바구니를 담았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냥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트래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나간 사람한테는 메일을 보내가지고 10,000원짜리 쿠폰을 하나 더 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메일을 보고서 나 이거 사려고 했었는데 잘 됐다. 쿠폰 할인 받았으니까 나 이제 사야지 해가지고 구매 전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네이버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신생 판매자나 비인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팔리겠지만 제품이 좋은데도 노출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네이버가 계속 공정위에서 그 노출을 골고루 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맞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피해갈 수 있고 취지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이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네이버의 이제 AI 시스템들이 네이버를 이제 점령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마우사키님 힌트를 주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포유가 쇼핑 탭보다 위에 뜨기 때문에 이 액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액션이라는 건 뭐냐면 클릭하게 만들고 찜하게 만들고 장바구니에 담게 만들고 구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구매야 그렇다고 치고 클릭을 하게 만들고 찜을 하게 만들고 장바구니에 담게 만들고 이런 액션들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이 가중치라는 게 있겠죠. 이 순서 똑같이 클릭도 했고 찜도 했고 장바구니도 했고 구매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순위에 영향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다 나간 제품이 가장 첫 번째로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매했던 제품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찜했던 상품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아무래도 클릭하고 나간 상품이겠죠. 이게 약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을 땐 이런 순서대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 광고 같은 거 하면은 이 네이버 포유에도 뜨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순서를 무시하고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제외하고 이 가중치대로 순서대로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바구니에 담게 하거나 찜하게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이거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마케팅이 조금 중요해질 것 같아요. CRM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혜택 관리, 혜택 등록을 가시면 이 스토어 장바구니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모르셨죠? 이 장바구니 할인을 다들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리뷰를 쓰고 구매했을 때 포인트를 주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장바구니 할인도 이제 조금 쿠폰을 쓰시지 않을까 이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어에서는 스토어 찜을 위주로 우리가 많이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할인 쿠폰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 스토어 찜보다는 앞으로 이런 상품 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배민 같은 거 보면은 리뷰 이벤트 할 때 별 5개를 주고 리뷰를 작성하면 뭐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릭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것들은 어쨌든 액션을 조금 하려면은 상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클릭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마케팅에서는 조금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썸네일이 중요하죠.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한번 누르게끔 궁금하게끔 만들면은 이 클릭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가 가이드를 많이 만들어놔서 규제가 옛날보단 심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체험단 같은 링크를 유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링크로 내가 들어가면은 체험단을 보고서 이거 제품 괜찮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체험단에서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가지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바로 이제 내가 클릭한 상품이 뜨는 거예요. 네이버 포유에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이럴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 GFA 광고죠, 파워링크 광고, 그리고 쇼핑 라이브 여러 가지 등등에서도 링크를 눌러서 들어갔다가 네이버에 이쪽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클릭한 상품으로 뜨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굉장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이버에 있는 뭐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 광고를 돌릴 때 포유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효과가 글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CPC적인 측면에서 클릭을 하면은 돈이 나가는데 아직은 네이버 포유가 그렇게까지 각광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끄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네이버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외부 매체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클릭 단가를 낮춰가지고 메타 광고나 인스타 광고를 돌려버려가지고 이 클릭을 대량으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구글이나 이메일 마케팅으로 다 뿌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자사몰이나 아니면 외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 제가 조만간 이제 퍼포먼스 하시는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정보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다 이제 이렇게 우리 매출이 반토막이 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네이버가 의도하는 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팔고 있지만 잘 팔고 있는 상품의 매출을 분산시키는 게 네이버가 의도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숨겨진 의도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재밌어요. 네이버의 의도는 뭐예요? 네이버도 돈을 벌어야 되고 검색 광고 같은 것들을 장려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후발주자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방법은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후발주자는 상위에 노출을 하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 등등 네이버의 광고를 집행하는 것들이 노출되는 구자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블로그에도 붙기도 하고 어떤 뉴스 매체에도 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구자가 다양해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광고비가 빨리 소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즉 포유는 네이버의 광고 효율을 개선하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돈을 쓰라는 거죠. 왜냐? 이 광고를 해야만 네이버 포유에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화되니까.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방금 전처럼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장바구니 담게 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 찜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 클릭을 만드는 여러 가지 마케팅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 돈 써라.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로 내가 위로 올려주겠다. 인기 상품들만 있는 곳에서 너가 돈을 쓰면은 좋은 제품일 때 잘 팔릴 것이기 때문에 돈을 쓰면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 이런 게 네이버가 광고를 집행하는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앞으로 20대 남성의 검색 결과와 40대 남성의 검색 결과가 서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개인화 사회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습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20대 남성이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또 40대 남성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추천하는 상품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 탭이라는 거는 같을 수 있겠지만 네이버 포유에서는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먹는 뭐 이렇게 추천해줄 수 있고,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먹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겠죠.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도 다르고 또 운동 능력도 다를 수 있고 또 취미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다이어트 식품이어도 들어간 영양 성분이나 고려해야 되는 성분, 주의해야 할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르게 추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뭐 별거 없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AI를 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은 트래픽을 뺏어가는 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탭의 순위가 확실히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고, 근데 네이버가 점점 이렇게 AI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네이버 쇼핑 탭에서 순위를 잡아도 매출이 줄줄줄 셀 수 있다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계속해서 마부사키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